별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통광내 좌달 승명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서 오늘 입구자가 여러 다 나오기 때문에 입구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입구, 이것은 작은 입구인데 그냥 입구, 큰 입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입구가 있고 또 입구를 2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입구를 3개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또 4개 써놓은 것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각 다른 글자와 결합해서 글자를 만들어 주는데 이것은 그냥 입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원과도 상당히 뜻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입구는 입 하나라는 그런 뜻이고 큰 입구 이것은 나라라든지 어떤 큰 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담 이런 것을 뜻하는 글자고 이것은 입을 뜻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잎을 대고 있다. 이것은 어리석을 맺자가 됩니다. 나무에 과일이 없는데도 잎을 대고 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는 뜻이 성립됩니다. 치매다 할 때 이 치자가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맺자가 됩니다. 치매. 안다고 하는 병, 이게 바로 치매 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아는 것을 많이 떠버리는 사람, 또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남의 이야기를 의심한다. 의심하는 병이 바로 치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 치매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스개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리석을 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어리석을 맺자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옆에서 사람이 지켜줘야 됩니다. 지킬 보, 보호할 보. 그 다음에 입구가 2개 있으면 다툴 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사를 한다. 말로 공평하게 하는 것이 송사하는 것입니다. 송사할 송. 그리고 또 시끄러울 혼자의 뜻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끄럽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시끄럽다. 요 베풀 선자는 사방에서 햇볕이 사방으로 비추는 요 모양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크게 이야기를 하면 사방으로 시끄럽게 그 소리가 퍼져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끄러울 혼. 이것은 무디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디품인데 일반적으로 무딥이라는 것은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말입니다. 입이 많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물건품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건품. 그래서 물품이다 할 때 이렇게 쓰게 되죠. 이 물품에서 쓰기 때문에 물건품자로 많이 쓰는데 이것은 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 많은 것이 나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끄럽다는 겁니다. 새가 나무 위에 많이 앉아가지고 우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떼지어 울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가 나무 위에 앉아서 떼를 지어서 운다. 그러니까 이 시끄러울 소짝이 시끄럽기 때문에 이것을 손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잡을 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마음을 좀 잘 간직하라 하는 뜻으로는 조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심할 때도 잡을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잡을 소, 새 떼지어서 잡을 조, 잡을 조, 조심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가 4개인 것은 이것도 입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묻입이라는 뜻이고 음은 묻입즙입니다. 묻입즙. 입이 굉장히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 기자를 보면 그릇이 4개입니다. 입이 4개인데 그릇이 4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습니다. 가운데 개가 있습니다. 개가 그릇 4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릇, 기. 그리고 밑에 그릇이 없어졌습니다. 개가 지키고 있던 그릇 4개 가운데 2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울곡, 그릇을 잃어버리고 개가 운다. 이렇게 연상하시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개가 지키던 그릇이 다 훔쳐가고 딴 사람이 가져가고 하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만 와도 또는 뭐 다른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이것은 짖는다. 짖을 패. 소리를 내서 왕왕거린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왕왕거린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딥즉, 물건품, 무딥품, 다툴 송, 송사할 송, 시끄러울 송인데 다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나무 하나만 있으면 입구의 뜻인데 말승원과 뜻을 같이 하기도 한다. 이번 시간에는 우통광래, 좌달 승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자는 오른쪽 우자,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해도 손의 뜻입니다. 그래서 부수 명칭을 보면, 부수를 보면 삼획에 보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이렇게 약간 굽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왼손좌, 이것은 싹철, 풀철의 뜻입니다. 또 쌍날철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오고 격가지가 나 있는 하나의 풀을 연상하고 이것이 많으면 풀철이 됩니다. 초두. 그리고 이것은 왼손자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삐쳐버리면 이것을 옆으로 쫙 늘려버리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좌. 그래서 여기에 입구를 써서 오른쪽 우, 오른손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할통.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쇠북꼭지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쇠로 만든 북이다. 쇠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쇠북꼭지용자의 오른쪽인데 요거는 같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밑에 것은 쓸용자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의 모습을 담고 있는 글자고 위에 이것은 종을 거는 고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쇠북꼭지용이라고 하는데 길용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길용. 좌우에 담을 쌓아놓은 그 길, 이것을 길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길로 걸어가니까 통한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시험시험 갈착, 책받침이니까 사람의 발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광자는 넓을 광. 이 넓은 가운데 집에 넓은 광이라는 뜻입니다. 집에 큰 넓은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누를 황금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광자 속에 황금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누를 황자를 넣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약자로서는 이렇게 사사, 나사자에 옛날 글자를 넣어서 광자에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자는 안내자. 안내자는 반드시 이렇게 쓰고 이걸 굽혀서 내줘야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사람인자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으로 들어간다 아마 연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지 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내자의 부수가 덜 입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좌자는 왼자자입니다. 똑같습니다. 왼손자지만은 오른손 우를 안 적었어요. 왼손자로 하면서 오른쪽 우자를 쓰고 왼손자라고 하지만 또 여기서는 장인 공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왼손에는 공구를 쥐고 있다. 일하는 도구, 자를 쥐고 있고 오른손에는 뭔가 몽둥이 같은 것을 쥐고 돌 같은 것을 쥐고 뭔가 물건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왼손좌. 그리고 달자는 통달할 달, 통달한다. 오른쪽 위에 있는 글자가 요거는 새끼양달이라고 합니다. 옥편마다 조금 다른데 새끼양달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떤 옥편에는 양새끼 달이다. 그래서 큰 내자 밑에 양양자가 들어있는 요건데 큰 양 밑에 달려있는 양이다 해서 새끼양달이라는데 이 큰 내자가 흑토로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지나오면서. 그래서 신성한 새끼양을 태워서 목적지에 가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연상하시기 바랍니다. 승자는 이을승자. 이을승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여기서는 물숫자처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글자의 부수가 손수입니다. 잇는다. 앞 사람이 해놓은 것을 뒤 사람이 받는다, 이어받는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부수가 손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을승. 그리고 이승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을승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으로서 남북전쟁, 북침을 대한민국을 지킨 초대 대통령이십니다. 정말 건국 초기에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념 차이랄까 생각의 차이로 존중받지 못하고 제대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것이 저는 이 이을승자를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명자는 밝을 명자입니다. 밝다. 이 글자 그대로 보면 해와 달이 있으니까 밝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신의 설문회자에서는 창문에 달빛이 비치니까 밝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는 좋을 호자는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아들을 안고 있으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재미있게만 설명하고 가르친다면 배우는 학생들이 한자를 계속 공부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좌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가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글자입니다.
신방, 교인들이 서로 안부를 묻기 위해서 집을 찾아가는 것을 신방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이럴 때 차들심, 차들방자입니다. 방문한다 할 때 방자. 차들심자 위에 있는 터진과 로알이 손수자가 되는 겁니다. 손수. 그리고 요거는 왼쪽이지요. 요건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손수 밑에 장인공이 있고 또 손수 밑에 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왼손 오른손입니다. 왼손 오른손인데 요 둘을 하나로 줄여버린 겁니다. 줄여서 하나만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마디촌. 찾을 때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라 마디마디 아주 치밀하게 찾는다라는 그런 뜻을 담은 글자가 찾을 심자입니다. 그래서 왼손, 오른손으로 아주 치밀하게 찾는다, 찾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 찾을 심자입니다. 그리고 방자는 찾을 방자인데 방문한다 할 때 방자입니다. 방문한다 할 때도 물을 문자입니다. 방문한다 할 때도 말로서 물어서 방문하는 겁니다. 말로서 묻는다. 뭘 묻겠어요? 찾아갈 곳이 어디냐? 그 찾아갈 곳의 방향을 물어야지 제대로 방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것은 뜻이고 이것은 의미다만 가르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우통, 오른쪽은 광내전으로 통하고 좌달 승명, 왼쪽으로 가면 승명내에 도착한다, 달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자체는 뭐 궁중 안에 있는 광내전과 승명녀라고 하는 그 집들이 좌우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뭐가 어떻고 하는 그런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자문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뜻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한자를 익히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자만 알면 그 나머지는 책만 봐도 다 이해가 됩니다.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천자문도 어렵고 다른 한문도 다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한자만 재미있게 익히시면 다 이런 뜻은 스스로 책을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의, 천자문 강의는 한자를 어떻게 재미있게 이해하고 숙지하고 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느냐에 중점을 두고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잘 보시고 한자를 더 많이 재미있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